시작. 잘 되나요? 네, 이제 잘 됩니다. 네. 건강한 물 그리고 이스프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인체는 물과 음식과 공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평상시에 잊고 이 소중함을 잊고 살고 있는데 한번 제대로 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의 70~80%가 이 만성 탈수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든 질병의 80%는 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좋은 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질병이 80%가 호전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탈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화면의 밑에 오른쪽 상단 하단에 보시면 너무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70~80%가 물인데 3%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씩 요즘 같은 가을철에도 겨울 인제 초겨울에도 보면 '내가 물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이미 3%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인제 5%만 부족해도 혼수 상태에 이르고 12% 부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하죠. 그래서 TV 광고에 음료수가 2% 부족할 때 하면서 그게 있나 봐요. 이렇게 우리 물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넘겨 볼게요. 자, 이런 물이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중요성을 몇 가지 알아볼게요.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영양분. 영양분이 우리 아까 중간에 음식이 있었잖아요. 음식을 운반하는 운반 체계이고요. 그리고 수분을 인체에 공급하고 일단 그리고 물이 들어가면서 체온 유지를 시켜줘요. 한여름에도 몸이 너무 뜨겁지 않게 그리고 겨울에도 또 물을 너무 또 차갑지 않게 하도록 유지시켜 주고요. 그리고 세포에 산소 공급을 시켜주고 피부의 탄력, 피부 탄력 향상을 시켜줍니다.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관절 부위의 윤활유 역할도 합니다. 그죠? 나이 드니까 물을 적게 먹으니까 무릎이 많이 아프죠? 물 많이 드세요. 그리고 간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우리 물이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 다음 화면에 넘겨 보시면 얼굴 사진이 나와요. 네. 이렇게 두 사진이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언니랑 동생이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왼쪽의 사진이 이렇게 평상시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4주 동안 물을 먹고 난 뒤에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 봤는 건데 안색이 너무 달라졌죠. 그리고 피부톤이 너무도 달라졌죠. 그리고 이 보세요. 주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언니랑 동생 같은데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잘 먹고 이렇게 충분하게 좋은 물을 먹었을 때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희가 동안이고 싶잖아요. 화장품도 있지만 물로 이렇게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두 번째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혈액의 90%, 근육의 75%, 또 뼈에는 20%, 피부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무게 곱하기 몸무게 1kg당 곱하기 0.04리터를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kg 정도면 물 2리터 정도 그리고 70kg 이상이면 3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어른들은 뭐예요? 하루에 2리터는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2리터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 물이 부족할 때 인체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 그림으로 보여주었는데요. 1%만 부족해도 갈증이 느껴지고 5% 부족하면 미열이 약간 나기 시작하고요. 10% 부족하면 혀가 불기도 하고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분비 이상이 일어나고 피부 색도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20%가 부족하면 피부가 완전히 갈라지면서 우리 내부 장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갈라지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번째. 이런 좋은 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이 진짜 필요한데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좋은 물이라고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고요. 그 대신에 미네랄이 살아있고 그리고 미네랄이 살아있어서 이 약 알칼리성을 띠는 이런 물을 꼭 마셔야 됩니다. 다음 장 넘겨볼게요. 네. 우리가 음용수의 이용 실태를 2001년도에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어떻게 해요? 6가지 우리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게 나오더라고요. 수돗물, 그리고 끓인 물, 약수, 지하수, 생수, 정수기 이렇게 6개 종류가 나오는데 요즘은 약수, 지하수는 거의 안 먹죠. 그렇지만 요게 먹는 것도 나오는데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넘겨보겠습니다. 네. 어떤 물을 드시고 계세요? 우리는 다 이스프링 정수기 물을 먹고 있다, 그죠? 그런데 몰라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어떤 물을 입고 있냐면 정수기, 수돗물, 끓인 물, 생수, 약수 이 중에 다 먹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넘겨보시면 먼저 수돗물.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수돗물이 왜 위험하냐? 수도국에서 뉴스 같은 게 보면 서울의 아리수는 너무 좋은 물이라면서 아리수를 사랑하고 아리수를 먹으세요 하고 광고도 막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왜 좋은 물이 아니고 나쁜 물이 되냐면 이 배관 때문에 그래요. 7년만 경과해도 저렇게 되고요. 17년 경과했을 때는 거의 막혔다. 그죠? 그리고 23년, 25년 경과를 하면 이렇게 배관 자체가 몹쓸 배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대 중반까지 급수관이 이 뭐예요? 아연 도강관으로 주로 사용했는데 이 관들이 지금 25년씩 넘어가면서 노후되면서 아연이 벗겨지고 부식되고 그래서 녹물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수돗물에 중금속이 나와서 별명이 중금속 수돗물이라고 이렇게도 나와요. 아파트 배관도 오염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책임 소재를 서로 미루고 있다 보니까 손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예요. 거의 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 않나요? 그죠? 음. 이게 서울시에서 나온 내용인데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거고요. 이 중금속 기준치 초과됐다는 물이 순천, 그 신도시 여기에서도 수돗물 논란으로 또 뉴스에 나온 적이 있고요. 또 넘겨보시면 대구에도 나오는데 네, 인천에는 이거는 얼마 전에 얘기죠.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에 이어서 이제 발암 물질도 공포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나와갖고요. 뒤에 보시면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네, 수돗물이 빨갛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때요? 피부병도 일으키고 위장염도 일으키고 이런 걸로 인해 갖고 환자들이 막 1,500명 이상으로 육박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또 넘겨보시면은 네, 인천에 이어서 서울에도 나오고 경기에도 나오고 평택에도 나오고 안산까지도 나오고. 그런데 과연 저희는 대구에 살지만 대구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의 일 같이 여겼었는데 뒷장을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수돗물이 나왔었고요. 물때라든지 이물질들이 잔뜩 했었죠. 네. 또 넘겨보시면은 부산 아파트 35년 된 노후 배관 때문에 그랬고, 요거예요. 요거는 우리 대구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대구 수돗물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검출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온 이유가 저희는 구미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미에서 드시는 상수물은 위쪽에 있는 물이라서 구미 사람들까지는 괜찮은데 구미 하류 쪽에 내려오면 공단이 있고 공단에서 흘러나온 것 때문인지 환경 호르몬이 다량으로 검출돼요.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서 구미의 상류 쪽에 있는 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도 구미에서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 다량 검출된다는 겁니다. 또 넘겨보시면 네, 수돗물은 여기에다가 그런 배관이라든지 그런 뭐 나쁜 물질들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수돗물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잔류 염소가 남아 있습니다. 염소가 남아 있거든요. 염소는 인체 세포의 흡수가 매우 빠르고요. 이 흡수된 것들이 아토피성 피부염도 일으키고 태열, 습진 이런 것도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천식이나 알러지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부, 두피, 뭐 모발 세포 이런 것들에게도 다 들이 먹으면 어때요? 뇌까지 이렇게 두뇌 발달까지 저해시키겠죠. 그리고 장기가 노출되면 심장병도 일으키고 또 장기가 노출되면 암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에 염소 살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심근계 질환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 염소를 섞지 않으면 염소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예전에는 어때요? 전염병이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한 마을에 잠깐 하면 물 하나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잔류염소가 우리한테 너무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네, 이게 염소 시약을 저희가 염소가 남아있는지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정수를 했는지 알아보는 게 염소 시약을 이렇게 넣어보면 자, 염소가 남아있는 물은 노랗게 변하고 염소가 없는 물은 이렇게 먹기 직전에는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안 넘어가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수돗물을 끓여 먹겠죠. 저도 그 전에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는 계속 끓여가 주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는 이제 내가 살림 살아야 되니까 이 끓인 물도 좀 이상할 건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수돗물을 끓이니까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가 돼요. 그리고 진짜 적은 비용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단점으로 봤더니 녹과 염소와 중금속에는 여전히 끓여도 남아있고, 그리고 끓이는 과정에서 산소가 파괴되고요. 미립자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진짜 뭐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끓여야 되고, 그러면서 불편하죠. 힘들고, 집 공기도 한여름에는 더 덥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끓인 물을 잘 하지 않는데, 염소는 아까 염소가 남아있으면 안 좋다 했잖아요. 근데 염소는 끓기 시작해서 사실은 20분 이상 팔팔 끓여야지 염소 성분이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포트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끓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염소가 아직 남아 있겠죠. 그리고 염소 성분이 없으면 끓여서 진짜 가스레인지에다가 30분씩 20분씩 끓여서 이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2차 오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도 노출되고 아직도 맞죠, 산소도 없고 미립자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불편하고 염소도 남아 있는 그런 거를 모르고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약수, 지하수를 또 먹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는 라돈이 진짜 많은 나라라고 그때도 배웠거든요. 그리고 비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물에서, 수돗물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예전에 방송을 했던 건데 넘버원에서 어때요? 봄철에 산이나 계곡에서 이렇게 물을 먹다가 뇌나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기생충이 있어서 감염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배말이나 이런 거 개구리알도 잘 안 보이고 이래서 나도 모르게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고 요즘은 지하수 같은데 가면요 먹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끓여 드세요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플레이가 안 되는데 TV에서 나왔는 거예요. 약수, 지하수처럼 산속에 가서 산이 많은 아니다 그런 그런 뭐 깨끗한 농촌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살고자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집이 양돈 농장이라서 여기 폐기물 같은 것들이 오히려 다 들어가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제역 침술수가 유출된 하천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한참 구제역으로 해갖고 소, 돼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기할 때 여기 어때요? 비닐 보이시죠? 이렇게 땅을 파고 그 위에 그냥 비닐만 한 장을, 이렇게 큰 비닐을 한 장을 깔고 그 위에 저기 차에서 쏟고 있는 게 소거든요. 이렇게 구제역 걸린 소들을 붓고 그 위에 흙으로 그냥 메꿔서 놨다는 거죠. 그래서 약수나 지하수가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네, 그리고 녹조 라떼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골에 가도 깨끗하다고 해서 찾아간 이런 것들이 다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수원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고, 아까 구제역으로 해갖고 살 처분되었던 거기에서 이제 어때요? 핏물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런 장면도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약수물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하고 나왔고, 우라늄이 검출되고
그게 기준치의 2~3배나 넘는 것들이 농촌에 있는 그 수돗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도 의성에 지금도 가면 어머니 80년 동안 괜찮았다 그러시면서 저희들 보고도 수돗물 그냥 마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시골에서는 아직도 농촌이 깨끗하고 한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생수. 생수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자 고발에서 조금 전에 거는 동영상이고요. 동영상의 내용을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생수병에 아세트알데히드가 최고의 3배 증가되고 포르말데히드는 6배 증가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이 그 페트병이 나오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페트병을 도매상이나 이런 데서 원산지에서 갖고 와서 슈퍼에 놔둘 때 바로 냉장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고라든지 창고에 그나마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바깥에다가 내놓죠. 그게 3~4일이 지나면 햇볕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발암 물질들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갖고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음료수 용기 뭐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기시면 네, 미세 플라스틱 공포라고 해서 수입 생수에조차도 이렇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안전하기 위해서 생수를 먹는데 거기에서도 에비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갖고 다른 외국에서 갖고 온 걸로도 다 먹고 하는데 진짜 미세 플라스틱 공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인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에 들어오고 물로 인해서 내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너무 미세하다 보니까 세포 속까지 혈액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데 넘겨주시면요. 네,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 물질이 흡착해서 생식 질환이라든지 호르몬 이상 그리고 질병 위험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오죠. 네. 네, 이게 전 세계의 생수병 93%가 다 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먹는 거가 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생수는 우리가 먹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슈퍼에서 파는 그 물이 정말로 먹는 생물과 혼합 음료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잘 보시고 물인지 음료인지 확인을 하시고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생수 용기에도 칼슘, 나트륨 등 4가지의 무기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혼합 음료일 때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잘 골라서 드셔야 되고요. 또 넘겨보시면 네,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합 음료, 먹는 샘물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알았는데 요 제주 부이워터도 저희는 제주도 물이라고 생각해서 미네랄이 살아있고 이러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사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혼합 음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사셔야 되는데요. 미네랄 워터인지 아니면은 그냥 음료인지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시고 여기에도 보시면은 오존 처리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기를 잘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넘겨주시면 슈퍼용 생수는 가공식품이다. 모르셨죠? 저도 진짜 몰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 이렇게 가공식품이라는 것을 저희가 돈 주고 물 먹으려고 사실은 돈 주고 사 먹는데 이런 걸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보고 사셔갖고 먹어야 되고요. 넘기시면은 여기에 페트병 때문에 아까 미세 플라스틱도 있지만 페트병 자체가 물에 담겨갖고 마트에 바깥에 진열대에 햇빛 쬐 내리쬐는 그곳에 놔뒀다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 생수병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에스트로겐을 물질들이 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들이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표로 딱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뭐 아이시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맑은 샘물, 제주 삼다수, 또 풀무원 께 더 낫다 해서 먹고 그리고 동원에서 미네랄이 많이 나온다는 이런 것도 있다 해서 또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사 먹는데 미국 환경청에서 이렇게 기준을 했는 것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뭐 에스트로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성조수증까지도 오고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페트병에 담긴 물을 먹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트병에 이제 물이 미네랄이고 어디 제주도 거다 아니면 어디 산속의 거다 해서 정말 우리가 먹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전국의 구제역이 막 난리할 때 그 가축들을 매립한 지역이 이렇게 나와요. 파주도 나오고 양주도 있고 이천도 있고 안성도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내의 주요 생수 브랜드 수원지를 보시면 비슷해요. 맞죠?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정말 비슷한 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제역이 처음에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립했던 그것들이 물이 흘러나오지 않겠지만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그냥 비닐 한 장 깔고 매립을 했기 때문에 이 비닐이 안 썩는다고 되어 있지만 구멍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어때요?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생수가 수원지에서 그리고 이 가축의 매립지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물이라는 거예요. 네, 또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택하는 게 뭐예요? 정수기죠. 정수기 비싼 값을 치르고 정수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건강한 물, 좋은 물을 먹이고자 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황금알이라고 또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 같은데 나옵니다. 고수의 비법, 황금알 이렇게 해서 정수기에 대한 것도 동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정수기는 어때요? 크게 역삼투압 그리고 중공사막 그리고 이온수기 이렇게 해서 방식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크기 그 기본 크기도 나오고 장점이 나오는데 역삼투압은 미립자를 잘 제거해요. 그리고 유기, 무기, 화합물도 잘 제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은 어때요? X로 나오죠. 미네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잘 걸러내서 미네랄까지 걸러낸 거예요. 그리고 단점으로 보시면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소음도 생기고요. 계속 모터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소음도 있고 모터가 들어가고 하루 종일 내가 안 마실 때도 뜨거운 물, 찬물, 정수물을 다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비쌉니다. 전기세 폭탄도 뒤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돼 있고요. 정수하는데 보면 1리터를 정수하는데 3리터가 밖으로 우리가 안 보이지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수도 요금도 더 많이 나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없고 그래서 산성수예요. 우리 몸이 산성화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엄마로서 그렇게 하는데 이 물이 산성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성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있으면 2차 세균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역삼투압 정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궁사막. 역삼투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중궁사막으로 우리 거는 중궁사막이에요.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팔고 있는데요. 요거는 어때요?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잘합니다. 그 대신 그리고 미네랄도 통과시켜서 미네랄도 있습니다. 미네랄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보시면은 섬유 필터에 미생물이 번식이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생기죠. 그렇게 되고요. 이온수기가 또 나옵니다. 그 이온수기는 미네랄이 있고요. 환자 위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나온 게 이온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예, 중공사막은 일회용으로 의료기기로 나오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온수기가 또 나오는데 이온수기는 어때요? 이게 체내에 흡수가 용이한 알칼리수 그리고 미네랄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가 아니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이 알칼리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체에 좋다는 임상 연구도 없고 녹이나 염소나 중금속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못해요. 그냥 전기 분해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삼투압 중공사막 이온수기가 있습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네, 역삼투압 필터는 보시면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필터가 이렇게 감겨져 있죠. 이게 역삼투압 정수기에 사용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염 물질을 이렇게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육안으로 봐도 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러내기는 하지만 오염 물질을 제거하지만 뭔가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요. 네, 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는 어떻게 하냐면 수돗물이 왼쪽에서 들어와요. 들어오면 중간에 막이 하나 있죠. 이 막을 통과하면 통과를 해서 물이 정수되어서 우리 물 꼭지 털면은 오는 곳이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과를 하면서 미네랄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성수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는 게 산성수고요. 여기 보시면 물도 통과 못하고 미네랄이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 물은 어때요? 밑으로 빠지죠. 밑으로 빠져서 우리가 물을 한 1리터 먹기 위해서 나가는 게 3리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 역삼투압 정수기를 이렇게 필터를 통과해서 했을 때 수돗물에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수치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역삼투압 필터를 통과하면서 어때요? 칼슘 수치도 확 줄었고 마그네슘 수치, 나트륨, 칼륨 정말로 우리 물을 먹으면서 저절로 먹을 수 있는 이 중요한 네 가지 영양소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덜 먹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소아들이나 이런 애들도 담요라든지 만성질환들이 많은 이유가 이 물에서 흡수될 수 있는 영양소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 연기 스폰서님의 강의를 또 들어보시면 이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의 혈액에는 알칼리성 띠죠. 아까 칼슘, 칼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물에 있어야 되는데 다 걸러내고 산성수가 되면 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밑에 화면에 사진이거든요. 혈액 사진을 산성수를 먹고 조금 있다가 혈액 사진을 찍은 게 왼쪽이고요. 그리고 알칼리수를 먹고
혈액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모습이에요. 약 알칼리성 물을 먹었을 때는 어때요? 너무 패턴이 예쁘죠? 그죠?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진짜 예쁘게 눈으로 봐도 건강해 보이는데, 왼쪽에 보시면 산성화된 물을 먹고 난 뒤에 혈액을 관찰해 보면 덕지덕지 자기들끼리 엉겨 붙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사진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예요. 이렇게 변하니까 저희가 먹어야 되는 물은 어떻다? 약 알칼리성 물을 먹어야 된다. 네. 남겨주시면,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중공 사막 정수기인데, 중공 사막 정수기 필터는 이런 모양이고요. 아까 말을 해서 다 들어가는데 인공신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필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물을 먹을 때 사용하는 정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도 하고, 그런데 초기 비용은 좀 적게 들지만 살균이 잘 안 되고 정수 용량이 작고 필터 교체를 시기가 너무 짧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코디가 와서 갈죠. 우리 집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유지 비용이 더 들고 더 자주 갈면 그거보다 더 많이 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염 시에 성능이 급격하게 갑자기 확 떨어지고요. 그래서 중금속이 제거가 안 되고 유기 무기화합물들이 제거되는 게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일회성이라고 조금 전에 스폰서님이 올리신 것 같은데, 일회성인데 저희는 어때요? 계속 먹죠. 그 필터 하나로 2~3달 계속 먹으니까 그냥 생각해도 안 걸러지겠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원수기, 아까 말씀해 드렸는데 이게 그림으로 나타나니까 좀 더 쉽게 와닿죠. 전기를 이렇게 플러스급, 마이너스급 넣어서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알카리수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너무 강한 pH 9나 13일 때는 강 알카리수입니다. 이런 거를 조금 위나 이런 것들을 위염이나 이런 위산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으시는 분한테는 괜찮지만 일반인 우리한테 계속 이거를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어때요? 피부 노화도 오고 경련도 오고 근육마비 현상까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의료용이기 때문에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2~3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건데, 한 번씩 고객들한테 가갖고 만나보면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이 물을 먹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거를 6가지로 딱 나눠보면, 먼저 산소가 녹아있는 물, 그리고 미네랄이 적절하게 진짜 자연 상태에 미네랄이 남아있는 그런 물, 그리고 미네랄이 있어서 pH 농도가 7, 8인 약 알칼리성 물,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없는 물, 그리고 염소가 없는 물, 그리고 끓이면 어때요? 산소도 없고 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끓인 물은 죽은 물이기 때문에 끓이지 않은 물, 이렇게 6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게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을 마시면 좋을까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두통과 위염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물은 모든 질병의 70~80%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69세 여성분이 두통이랑 위염이 너무 심해서 정말로 이게 어떻게 해서 치료할지 잘 모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먹은 약들이 쭉 하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10일간을 입원하면서 나온 건데, 사실은 물을 잘 바꿔서 좋은 물을 먹었을 때 두통도 위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약들입니다. 넘겨보시면은, 네. 엄청나죠? 조금 전에 약 목록만 봐도. 엄청난 거를, 두통과 위염 때문에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네. 그랬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는 거요. 음식에도 아까 독이 있다고 했고, 음식을 먹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과식으로 아니면 잘못된 음식으로 먹었을 때 우리가 병이 생겨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에 봤듯이 약으로 하면 약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어요? 억제도 하고 차단도 하고 조절도 하고 이런 약을 효능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약은 뭐냐면요. 일시적으로 향수처럼 그 청국장을 먹으면서 나는 냄새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요. 이거 방향제죠. 이거 방향제 효과로 냄새 나는 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없앤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 음식과 이런 것들을 먹었던 거를 배출을 잘 시키면 이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장에 넘겨보시면은 네, 질병의 뿌리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약으로 향수 역할 아니면 방향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물을 잘 먹으면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뿌리를 없애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건강 강의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음식을 먹으면 이 그림이 억수로 어렵게 되어 있지만 대사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영양소, 대량 영양소들을 먹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조절 영양소, 미량의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대사를 잘 시키면 어때요? 배출을 노폐물 여기 인체 그림에서 제일 밑에 똥꼬 쪽에 보면 노폐물로 배출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대사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효소를 조절시키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건 뭐예요? 화살표로 쫙 해서 물이다. 물이 그 역할을 좀 더 잘하게 해서 노폐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요 그림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 물이 아까도 혈중에서도 많이 차지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90%인가? 그렇게 되는데 혈중에 노폐물도 기용성, 수용성, 뭐 이런 거, 중금속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비타민이라든지 칼슘, 미네랄 이런 걸로 효소 조절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또 도와주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세요. 네. 물은 영양분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물을 여기 그림에서 밑에 보시면 발생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헬스 조선이라고 해서 이것도 나오는데 하루에 우리가 10리터를 분비한다. 소화액 분비. 이래갖고 타액, 위장액, 뭐 췌장, 담즙, 장관액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10리터 정도를 다 이렇게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우리 몸에. 그런데 9.9리터는 장관 흡수를 도와주고요. 0.1리터는 대변으로 배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물입니다. 또 넘겨보시면 네, 물이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 있다. 박인옥 리더님이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맛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음식들을요 막 해갖고 배부르게 진짜 늦은 시간에 많이 먹으면 어때요? 영양분도 되지만 이산화탄소, 지방산, 암모니아, 질소, 뭐 나트륨 뭐 이런 거 뭐죠? 시스테인 뭐 이런 거 산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배출시키는 게 어때요? 땀으로는 0.1리터. 우리 호흡, 숨 쉬면서 배출시키는 게 1리터. 그리고 소변으로 1.5리터. 그리고 대변으로 나가는 게 0.1리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물이 없으면 노폐물을 잘 배출시킬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남겨주시면 네. 그리고
물이 면역 세포도 이동시킨다. 이 부분은 스폰서님이 다음에 또 강의하실 때 잘 보여주실 건데, 물의 기능이 왜 이렇게 하냐면, 물의 기능은 대사작용도 놀리고 영양소를 용해시키기도 하고, 혈액의 중성 또는 알칼리성으로 유지시켜주고, 영양소를 흡수 운반해서 필요한 세포로 공급을 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면역세포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어때요? 잘 몰랐을 때는 아기도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엄마가 공부가 안 되었을 때는 이 광고를 보고 살폈죠.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네, 예쁜 물.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화려한가, 기능이 좋은가, 뭐 가격이 싼가, 내 경제적인 수준에 맞는 가격으로 구매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메에서 스폰서님이 좋은 물은 뭔지, 이거를 왜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스프링에 대해서 빨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좋은 물을 마신 후 하루, 한 달 뒤의 변화는 진짜 못 느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이 1년 또 10년 뒤에 좋은 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연이를 낳고 지연이가 지금 성장했는데 진짜 딱 10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우리 지연이가 이걸 먹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만으로는 좋아진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겠지만 정말로 좋은 물로 지연이가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또 넘겨보시면, 네, 왜 이스프링인가 앞에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1번 믿을 수 있는 물, 2번 깨끗하게 지켜진 물, 그리고 기술이 다른 물,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한 물, 그리고 이 물 나오는 구멍에 나오는 걸로 다양하게 먹는 것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쓰이는 물, 그리고 경제적이고 관리도 쉬운 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스프링 정수기에서 좋은 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2006년도에도 이게 나왔어요. 맛, 냄새 등, 그리고 53번이 각종 유기, 무기, 화합물을 제거하는가, 그리고 55번이 뭐예요? 박테리아, 미생물, 그런 것들이 비활성화된 그런 물을 정수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2006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도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통과됐어요. 그런데 14년도, 시간이 많이 흘려서 14년도에는 물을 조사해 보니 물에 의약품, 그리고 제초제, 살충제, 그리고 신종 오염물질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것들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수가 되어야 된다고 떴는데, 그때도 통과했어요. 401번이 통과해서 안전한 물이라고 되었고요. 그리고 16년도에는 이제는 물이 더 안 좋아져서 남조류에서 배출된 독소,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뉴스에 막 녹조, 적조 이걸로 해서 막 나오면서 이걸 처리하는 정수기가 제대로 된 정수기다 했는데, 그때도 477번으로 통과됐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뭐예요? 이제는 종이컵이나 포장 재질, 그리고 코팅제 해갖고 PFOA, PFOS가 처리되어야 된다. 가불화학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처리되는 정수기가 진짜 정수기를 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도 473번 통과됐어요. 이거는 NSF라는 곳에서 지정해서 거기 테스트를 거쳐서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정수기한테
이 번호를 주고 통과했다고 인증을 주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스프링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체적으로 박수치고 너무너무 스폰서님 덕분에 제가 이 물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나는 못 믿겠다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NSF 여기에서 테스트 항목에 있었는데 응징거도 나오고 또 뭐예요? 영무산업도 있고 위닉스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요. 걸러내는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표예요. 2006년도 9월 4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아메이 거는 보세요. 싹 다 맞아요. 싹 다 걸러낸다고 체크되어 있죠. 제가 그전에는 뭐예요? 응집 먹을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걸러내는 게 염소 제거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요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NSF 그리고 미국 수집협회에서 인증한 정수기다. 그렇게 하고 의약물질의 습격 요것도 책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걸러낸다. 그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읽어보시면 나와요. 1997년도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신종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을 모두를 걸러내는 정수기 이스프링, 아메이 이스프링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빨간색 네모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 가짜로 안 걸러내는데 걸러낸다고 하면 아시죠? 근데 진짜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약들이 처방전 의약품 요게 나오거든요. 이게 15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낸다는 거죠. 저희가 먹는 소염 진통제 나는 안 먹는데 물에 있어서 제가 먹게 되는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녹조, 적조로 인해 갖고 마이크로 시스틴이라는 이 물질들이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먹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녹조 일으켜서 여기 옆에 물고기가 죽어나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고 여기에도 나오는 겁니다. 477번이 이렇게 걸러내는데 저희는 이스프링 필터 방식은 압축 카본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성분은 거르고 140여 가지가 되는 유해 물질들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15가지 신종 오염 물질들을 다 걸러내는데 뭐예요? 중요한 미네랄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압축 카본 필터는 코코넛 껍질에서 탄소를 얻어서요. 그거를 압축을 하는데 아메이에 특화된 30년의 기술력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시멘트보다 더 단단했어요. 전기톱으로 잘라도 안 잘릴 정도로 정말로 단단하고 다 쓰고 1년 후에 쓰고 제가 갈아봤을 때 처음 했던 거나 나중에 했던 거나 보시면 흔들어 보면 절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옛날에 다른 정수기가 썼는데 갈고 가시면 흔들어 보면 쓱쓱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빈틈없이 거르고 영양소는 남겨줍니다. 네, 거르는 필터, 여과 그리고 흡착작용으로 유해 성분을 필터링한다. 그리고 14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이 쭉 넣어있죠. 이런 것들을 다 갈라주고요. 네, 그리고 다 걸러주는 거야 하고 남았는 게 뭐냐 하면 바이러스랑 박테리아가 남아져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필터의 중심 부분에 UV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다른 것들을 다 걸러내고 남은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를 램프를 통과하면서 99.99% 살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UV 램프가 들어가는 거는요 400만 원도 하고 600만 원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대비했을 때 저희는 정말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넘겨주시면 네. 그리고 이렇게 정수기가 있을 때
이커플드 네,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선이 없어요. 그래서 모터가 따로 안 돌아가고 계속 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무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술이 이커플드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충전 코드도 되고 전기차 이런 것들에게도 이 기술이 쓰이는 이 부분이거든요. 대단한 기술력도 갖고 있다고, 이게 이 기술이 안메이 정수기에서 나온 기술이라고 신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식수부터 세척수까지 풍부하게 사용하고 할 수 있는 직수 방식의 정수기고, 이걸로 인해 갖고 식수도 하고 조리수도 하고 세척수도 하고, 네, 양치도 하고 개도 먹이고 쌀도 씻고 고기도 씻고, 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관리해주는 스마트 칩이 있어서 진짜 코디 언니가 2달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24시간 관리가 된다는 빈틈이 없겠죠. 네. 네, 그리고 전력 사용을 최소화로 해서 경제적인 유지비가 됩니다. 1리터당 83원 정도 되니까 너무 그거 페트병 사 먹는 것보다 훨씬 하고, 정수기 쓰다가 전기를 폭탄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계속 돌아가니까. 근데 저희는 물을 틀어서 물을 한 컵 뽑는 그 시간에만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료 폭탄을 안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60W 전력 사용으로 했을 때 대기시하고 돌아갈 때 하고 정수시 할 때, 정수시에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요, 1년을 사용했을 때 22만 7천 정도로 나오는 거죠. 네. 이게 22만 7천 원이고 이스프링은 나왔을 때 7,56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겠죠? 이걸로 이 전기료라고 하면은 필터 하나를 갈 수 있습니다. 이스프링. 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1리터당 84원 정도 쓰이고 있으니까 정수기 필터 사는데 비용, 그리고 5년간 총 유지하는데 비용, 그렇게 다 했을 때 일일 평균 어때요? 1,16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트병을 사 먹는 것보다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격 비교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를 소비자들하고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 네, 요게 화면으로 나오는 게 이스프링 필터 한 개가 25만 8천 원인데 맞죠? 근데 요거 하나 쓰는 동안에 우리가 2리터 페트병이 2,500개를 절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경제적인 거죠. 다른 타사들하고도 비교했을 때도 5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거의 정수기 2대를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스프링 정수기 최소 10년 이상, 진짜 저도 10년인데 아직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냐, 한참을 더 사용해도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건강한 물을 건강에 좋은 물을 마시는 거, 그리고 또 이것들을 알렸을 때 혹시 내가 사업적으로도 도움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너무나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필터를 비교를 했는 거예요. 요의 세 번째가 이스프링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UV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단면을 보시면 필터 크기가 너무 차이 나죠. 두께만 보셔도 너무 차이 나고요. 왼쪽에 저기 필터 제일 왼쪽에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건데 흔들면
다 사용 2달 있다가 이렇게 가면요. 소그 소리가 다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차이 나는 필터고요. 밑에 보시면 왼쪽 밑에는 이거는 세척수로 세수할 때도 사용하시려고 여기다가 뚫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거는 보시면 물을 내 몸이 1년이나 10년 있을 때 달라질 것이다 하는 거를 저는 이제 10년 동안 경험을 했지만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돗물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물 그리고 이스프링 정수기물 이렇게 3컵을요 똑같은 자리죠. 창문 햇볕 보이는 요 자리에다가 놔두고 물을 계속 바꿔주면서 키웠어요. 양파를 키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식물이 자라는 거는 수돗물이 더 잘 자라고 역삼투압물은 왜?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식물들이 안 자랍니다. 그리고 이스프링물은 어때요? 진짜 양파가 쑥쑥 잘 자랐죠. 이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양파처럼 이렇게 빨리 단기간에 자라지는 않지만 1년, 10년 뒤 너무 차이가 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나의 아이들과 건강에 비교해보고 키에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제 밑에 사진은 갈기 전에 새 필터는 요게 하얗거든요. 그런데 1년 뒤에 어떤 집에 갈았더니 이렇게 완전히 주황색으로 나왔는 건데 저희 집이 지금 25년 정도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와 흡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갈거든요. 코디언니가 안 갈고 제가 가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먹고 우리 딸이 먹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태국에서 몇 년 전이죠. 91년도인가?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온 나라가 태풍으로 인해 갖고 물난리가 나갖고 먹을 물이 없었을 때 나라에서 이 차를 이게 정수 시스템이 되도록 돼 있는 차를 이용해 갖고 돌리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물 떠나도록 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정수기가 5개가 달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스프링 정수기로 차에다가 달아놓고 다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공급했다는데 이 태국이 뭐 살아서 이렇게 이스프링을 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라에서 아무 업체나 해서 이렇게 달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다 알아보고 진짜 시급한 일이잖아요. 물 홍수 났는데 먹을 물이 없을 때 그때는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스프링 정수기를 이렇게 달아서 온 국민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물을 만드는 이스프링 정수기거든요. 이게 좋은 물 많이 마시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